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출연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유독 더 힘들게 출발한 증시였는데 뒤로 갈수록 그나마 반등해줘서 다행입니다. 최근 시장 관전평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정말 우리나라만 왜 이러나 뭐 할 정도로 좀 장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키 맞추기 할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거다. 근데 그 빠르게 올라오는 게 도대체 언제쯤이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 현재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요. 수급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와 증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증시 이벤트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대부분 중요한 이벤트도 이제 대만 선거 총통 선거 끝나면서 끝났고 이 다음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총선 쪽을 좀 열심히 보자. 우리나라 총선이 4월에 있으니까 그쪽 열심히 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을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총선을 이슈로 보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출산 관련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대책이 나왔었는데 제가 요 저출산 대책을 한번 보려고 해요. 보려고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는데 저 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첫 번째 인구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하고 도대체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출산 대책이라고 나온 거 보면은 이분들이 이분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구나. 되게 인구부 신설하는데 인구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무슨 상관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이름을 인구부로 바꾸는 건 전 찬성해요. 이름만 바꾼다면, 이름만 바꾸는 거는 뭐 저도 사실 어감은 그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머지 뭐 저출산 대책으로 보자면 뭐 배우자 육아휴직 한 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육아휴직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육아휴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기업에서 그게 안 지켜지니까 그 1개월 의무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하면은 그게 지켜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상한선 유급 상한선 2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상한선이잖아요. 올릴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저는 이게 참 전 또 첫 번째 1호 공약이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대책이다. 그래서 전 조금 더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대표적으로 꿈비를 볼게요. 제로투세븐을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제로투세븐. 저출산 관련해서는 뭐 거의 뭐 대장주인데 제로투세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게 무슨 대책이라고 내놨냐. 라는 그 실망감이죠. 실망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종목에 좀 주목을 합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냐면 제가 이 종목은 어차피 히든 종목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텐데 어떻게 보시면 이 종목은 요즘 어린애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도 귀해요. 엄청 비싼 거 먹이거든요. 막 덴마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유산균 먹이고 막 비쌉니다. 그쪽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아동 어페럴을 해요. 아동 어페럴 하는데 요즘 애기 옷이 엄청 비싸요. 특히 그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키즈 브랜드 있잖아요. 어떻게 유아용 신발, 어린애 신발이 요만하잖아요. 이게 어른 신발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 디땡, 디땡이라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 중에 디땡 두 글자인 브랜드. 그렇죠. 디땡 치즈 값이면은 그 신발 하나가 한 140만 원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이제 그런데 그쪽 산업이 조금 괜찮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 유아용 그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 대변을 잘 봐야 되잖아요. 대변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런 거 대변을 잘 볼 수 있게 유산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고 추가로 아동 어패럴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지금 저는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간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얘기 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들 로나토그레시 종목 프로젝트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힘들었었던 우리 국내 증시와 상반되게 일단은 지금 미증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정말 상승폭이 이전 고점까지도 갱신하면서 와, 정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스닥은 괴물이다,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표현을 가져갈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다운되는 움직임, 횡보 장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간다예요. 나는 간다 하면서 지금 이전 고점까지 갱신하면서 17,200대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뚫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한 주와 지난 주까지 해서 좀 대응했었던 전략 자체는 항생과 어떻게 보면 국내 선물,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100% 지금 현재 전일 내용과 어떻게 보면 커플링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항생이나 국내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버텨주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 지난 주까지 좀 대응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잘 가져갔었던 한 주 내용이었었고 일단은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내용 자체는 이 고점을 갱신할 만큼 지금 상승 재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체크 포인트인데 제 기준으로는 이전 고점을 살짝 깨는 지금 현재 시점 구간대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17,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마디값 삼아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금 17,000 회복, 17,000을 돌파하는 지금 17,150, 200대까지 올라와 주더라도 다시금 낙폭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최근에 제가 추세에 대한 대응 자리값 해석 자리로 좀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큰 움직임의 박스권으로 일단 시장 해석을 1월부터 보셔라. 올해 이제 새해 처음에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내용들, 전략들 설명드렸을 때 제가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오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17,160 계속 고점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 쪽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금 반등 흐름 자체를 지금 좀 잘 가져가고 있고 지금 다시금 추세 자체가 나쁘진 않아졌어요. 200을 고점으로 해서 10% 정도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절반 이상 지금 다시금 소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때 이미 5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서부터는 560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무려 575달러 부근대까지도 지금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땐 단기간에 지금 폭락이 나오면서 꺾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변동성 그냥 단기적인 눌림 정도 해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좀 중요했었던 내용 중에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했었던 델타 항공인데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대응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사실상 이 구간대였어요. 이 구간대 이제 좀 대응 영역을 좀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빅테크 종목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쇼크를 가져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초반 낙폭을 다 상쇄시킬 만큼 더 큰 상승을 가져갔었고요. 코로나 때 이제 저점 기준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고 10배 이상 보여준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가 있죠. 그만큼 양적 완화 시즌에 오히려 시장이 돈을 풀다 보니까 코로나 쇼크
쇼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키면서 이러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꺾였던 수치 자체를 지금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화를 못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당연히 초반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었고 그때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정말 항공주들한테는 너무 안 좋았었던 결과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좀 비교해서 바라봤었을 때 이제 5분기 연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추세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어닝 시즌이 이제 10번 이상 발표를 했었을 때 쇼크를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는 단 3번 정도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역대급 호실적까지도 이제 발표를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조금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만큼 지금 못 보여줬었기 때문에 무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항공 10%나 낙폭을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좀 공포를 조장을 하고 지금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델타 항공의 가장 마지막 좀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수준의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상은 현재 계속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항공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이전 고점이나 평균적으로 가격대를 형성했었던 구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달러, 제가 이제 가장 좀 좋게 생각하는 맥점 자체는 35달러예요. 그래서 35달러대까지 해서 지금부터도 대행 자리값이 일단 좀 잘 나와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 종목들 특히나 이제 좀 비주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가 조금 관심 안 갖고 조금만 있다 보면 국내나 뭐 다른 쪽에 이제 관심 쪽 그리고 이제 특징주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내가 분명히 예전에 이 가격대에 왔으면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가져가겠다 분명히 머릿속엔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 투자 타이밍을 놓쳐서 원하는 자리값 그리고 그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깝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시장에서 특히나 몇 년 이상 대응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이 종목 이 가격 오면 살라고 했었는데 그때 다른 거 보다가 아니면 잠깐 놓치다가 이 가격에 대응을 못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 톡방을 참여를 하시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에 있다라고 하면 소개를 드리고 적절한 가격이나 비중 자체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타이밍을 맞춰드리고 있다 보니까 노란 톡방만 오신다라고 하면 좀 놓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알람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노란 톡방에 참여하면. 그래서 좋은 종목들 충분히 이제 좋은 타이밍에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시장 관전평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밤 주잘백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동의 불안이 최근에는 파키스탄까지 번지면서 이란과 파키스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 영향과 유가, 천연가스의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천연가스는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 방송에서도 이전에 한번 좀 언급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한번 좀 언급드렸었는데 10%의 세금의 압박으로 ETF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일단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10%의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수익이 10% 이상이 11%가 나와야 어떻게 보면 1% 정도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가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좀 목 놓아서 얘기를 드렸었던 자리값이 2.3자리였어요. 이거는 노란톡방에서도 과거에 이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초 제가 이거 천연가스 이 낙폭은 사실상 강한 반등을 위한 자리값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제 가스 가격 이게 틱당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으로 선물 메이저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제가 2.3을 저점으로 봤어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0.2라는 자리값을 그냥 선물로 버티다가는 사실상 웬만큼 버티기는 힘든 자리. 대신에 ETF로 접근하다 보면 이 퍼센트 자체는 충분히 버티면서 이 강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승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상승을 조금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 구간대까지 반영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 소개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실 분들은 꼭 2.3이라는 내용 자체를 좀 지지 삼아서 매수세를 한번 꼭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무려 3.4달러대까지 바닥에서부터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 2.3에서 3.4 무려 거의 1 이상 오른 건데 그럼 2.23 구간대에서 대략적으로 4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자체는 사실상 좀 당연하게 제가 나머지는 이러한 추세 자체를 강하게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뭐 오일이라든지 골드라든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만한 상승 수치나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 천연가스는 이러한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상승폭 대비 강하게 눌러주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 이제 변동성도 강하고 이거 계속적으로 대응 자리값 가져가도 괜찮은지 이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제 좀 미국 쪽에 이제 한파가 크게 찾아왔거든요. 이제 한파가 크게 찾아와서 천연가스의 가격의 급등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 계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지금 추세를 이끌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승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동력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홍해 그리고 이제 이란 파키스탄 분쟁까지 좀 엮여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로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유 생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지난 방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리스크 우려 때문에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가는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안 좋은 이슈도 지금 좀 같이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연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국엔 결정이 돼요. 그만큼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격 하락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천연가스 오일의 생산량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수요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중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다. 이미 거의 경기 침체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그만큼 수요적인 측면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제부터는 ETF 접근 자체는 제가 알려드렸었던 2.3 수치 자리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게 가장 좀 좋았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 홍해 리스크가 사실 지금 좀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좀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에즈 운하를 좀 막았었던 뭐 에버기브노였나? 네, 그 6일 동안 거기에 이제 좀 막혔었던 사태 말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대치의 낙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좀 지속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돌아가는 거리라든지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다시금 큰 추세의 하락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금 분석해서 가져갔었던 가격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미 2.65달러대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준 상태인데 2.59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2.6 정도를 지금 다시금 2차적인 눌림 저점 수준으로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2차 파동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다시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반등 수준으로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3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2.6에서부터 이 구간대 한번 좀 받아보겠다. 그러면 여기는 한 10%대 내가 생각해 볼 만한 수치가 나와줄 수 있고요. 최대치로 만약에 이제 상승 전고점까지 깨면서
이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3.9달러대까지는 그래도 볼 수가 있다요. 이거는 사실상 최대치다 보니까 앞에서 1차 그리고 올청산에 대한 관점 3.9달러대까지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이 낙폭 자체는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노란톡방에서 다시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단기적 천연가스의 단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동의 불안에 우리나라 해운주, 에너지, 곡물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과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딱 다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거 문제 될 거다. 관련주도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그게 실제로 또 그렇게 됐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저도 가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쟁 이야기 분명히 총통선거 대만 총통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만 총통선거 하기 전에 전쟁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얘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막 당장에 쳐들어올 것처럼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소름 안 돋으셨어요? 전 제가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에 대해서. 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지? 그럼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자국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러시아 자국민들한테 철수 공고령이 내려졌어요. 진짜로 여러분. 러시아에서 자국민들 철수 공고령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철수해라 자국민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전쟁이 나냐? 뭐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폭만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까지도 상당히 이 부분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 제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올려둔 자료 쪽에서 이제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일단 원래 지도를 이게 구글맵을 봐야 되는데 구글맵을 볼 수 있을까요? 구글맵 해도 상관없겠죠? 일단 구글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참 복잡한데 참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일단 뭐 간단하게 최근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분쟁 및 전쟁이 막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3년 차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가자 지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절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을 지금 2달 동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멘은 내전이 거의 대리전이다. 어떻게 대리전이니까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가 지원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또 이란이 지원해서 자기들끼리 대리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단합 또는 분열 계속 반복 중이고요. 자, 시리아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리아도. 근데 시리아는 이제 소수 시아파 아사드 정권이 다수 수니파를 지금 상당히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고 이라크는 또 다수 시아파고 소수 수니파인데 이 갈등이 정말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사담 후세인이 원래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소수 수니파로서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아파를 자꾸 좀 못 살리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쟁 터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또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붙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 80%가 수니파인 파키스탄하고 시아파 맹주 이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란이 파키스탄을 더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파키스탄에 핵이 있어요. 건들다가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못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자, 홍해 무역로와 우회항로 일단 보시면은 일단 이 홍해를 들어가야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고 그래야 유럽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막히면
삥 돌아야 된단 말이야. 아프리카 삥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삥 도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왜인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이제 맵이 좀 필요해가지고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이제 맵을 보면요. 예, 맵을 보면은 지금 예멘 보이죠? 저 예멘의 남서부 쪽. 저희가 후티 반군이 저쪽에 있어요. 하필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기 조그만 통로로 지나가는 배들 있잖아요. 배들 막 자폭 드론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열받죠. 미국이 지금 예멘을 막 때렸는데 예멘 때리니까 예멘이 더 난리야 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관심을 주면 안 돼. 관심을 주니까 더 난리야. 자기들이 뭔가 뭐 투사가 된 것처럼 더 난리예요. 그리고 이란 쪽 보면 이란과 파키스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좀 보시면은 자 이란 파키스탄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들면 큰일 나는 게 얘네가 핵이 있기 때문에 예, 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근데 이란 파키스탄 요 싸움 요 앞바다가 이란과 파키스탄의 이 바다가 있어요. 이 앞바다가 하필 또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호르무즈 해협의 저 사이에 있는 요 지금 지도 딱 요만큼이 전 세계 석유의 약 3분의 1이 나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다 나거든요. 석유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기서 이제 유가 문제가 나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관련 보기 전에 일단 최근에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료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료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급등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해운사들이 야 물건 날라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갑자기 여기 가면 막 후티 반군이 막 자폭 드론 날려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야 물건 날라주는데 돈 더 줘. 돈 더 줘야지 날라줘.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건 나르는데 한 1억 정도가 더 든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이 1억만 받을까요? 한 1억 2천 정도 받아요. 2천 자기들 더 챙겨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 운임료 추이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당연히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대한해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이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급등이 쭉 한번 나왔죠. 급등이 쭉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쭉 밀렸어요. 오늘 지금 11% 밀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11%인데 전 대한해운은 사실 밀리면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2,350원부터 좀 보시면 돼요. 2,350원. 이 2,350원 라인을 왜 보느냐? 이 대한해운이요. 뭐 하는 회사냐면 해운사긴 한데 이 회사가 주로 에너지 수송을 담당해요. LNG, LPG, 석유 뭐 이런 것들 에너지 운송을 주로 담당하는데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들이 전부 다 이 대한해운한테 주로 얘기해가지고 대한해운이 이걸 갖고 오는 거거든요. 대한해운이 실적이 약 한 순이익이 한 1,300억, 4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싼 겁니다, 이거. 싸기 때문에 해운주를 공략을 할 때는 대한해운이 마침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유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대한해운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흥하해운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흥하해운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흥하해운은 실적이 한 300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해운보다 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 회사는 대한해운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1조 원이에요. 말이 안 돼. 이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된다? 그냥 나락갈 수도 있다. 대한해운 같은 종목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흥하해운을 밑에서 잡았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서 안 잡고 바닥에서 안 잡고 추격하신 분들이라면 흥하해운으로 승부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흥하해운보다 대한해운을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엄청난 한파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예요. 네, 지금 미국은 지금 전기차 지옥이에요. 지금. 실어 가던데요, 테슬라. 네, 실어 가고.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소 가서 거기서 다 전사해. 전기차들이 다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거기서 못 움직이고 다 그냥 뻗어버려요. 그냥 다. 진짜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춥다. 추우면 뭘 많이 사람들이 난방 수요가 많아진다. 에너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감안하면은 이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미래생명자원 이런 거 보지 말자. 오히려 이런 건 좀 보지 말자. 왜냐? 곡물 관련주 그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 곡물 통로가 막혔다 그러는데 거기 아니어도 저기 남미도 많이 있어요. 남미에서 많이 땡겨오면 돼요. 미국이랑 남미에서. 그래서 곡물 관련주는 약간 너무 테마성이 너무 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문제는 주로 이제 해운 물류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근데 물류와 에너지를 동시에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종목 대한해운 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건 왜 공개해 드리냐? 이미 한방 시세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격대도 정해드렸으니까 요건 거의 이제 거저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시 이슈 질문 해보겠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2월 미국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점점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TSMC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견신하고 있고요. 미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미국 주식 중 테크주들의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소매 판매 지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 내용 자체를 좀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마이너스가 지금 11월 달에 발표됐었던 결과에서 좀 보여줬었지만 다시금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됐었고, 특히나 이제 이전치 대비 그리고 예측치 대비 더 높게 나왔다라는 내용 자체, 확실한 이제 견조한 소매 판매 내용 자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방송만 조금 꾸준히 보셨다라고 하면요, 아까도 이제 좀 소름 돋는 우리 본부장님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항상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먼저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래 나오려면 먼저 두 달 전부터 미리 시장에 먼저 얘기를 하던가 어떠한 부분적인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풍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성 자체가 거의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 역시도 데이터 분석이나 내용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좀 적어졌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조금 얘기를 좀 드렸었던 내용 중에 페드워치 데이터가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 자체는 최근에 오히려 더 꺾일 만한 요소들 자체는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3월 데이터를 딱 보시면 이제는 딱 51%대까지 줄어들면서 다시금 이제 좀 역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슈나 내용 자체가 이제 충격을 줄만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60%대에서 다시금 70몇 프로, 다시금 80% 이상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 내용 해석이 지금 나왔었는데 이게 50%대까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저게 이미 80%를 갔다라고 해서 연준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생각을 하니까 3월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소통을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본인들이랑 생각이 같으면 그대로 냅두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해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서 저 확률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그리고 역전을 시키면서 오히려 금리 동결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이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좀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무려 80%에서부터 50%대까지 많이 축소된 내용 자체고요. 특히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말들을 일단 좀 살펴보면
지금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당분간 통화 정책은 좀 유지해야 되고 월러 같은 경우도 급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 시작할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9월 달에 이미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작년도에 이제 한번 말실수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할게요. 말실수를 조금 가져가면서 오히려 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었을 때 이번 TSMC 실적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실적을 가져가면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단에 올라가고 있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절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심폐소생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금융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불안과 지역은행 사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있었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만기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나 시장이 좀 풍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소매 판매도 괜찮고요.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도저히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내릴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월 금리 인하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월을 지나서 일단은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는 5월 달, 5월 1일 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3월부터 이제 시장 자체에서 단기적인 낙폭이라든지 추세상 강한 매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한 번은 지금 그리고 연준에서는 한 번 더 고려해볼 만한 내용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부장님이랑 저랑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이 홍해 관련 이슈나 내용들 자체가 그때까지 계속 심화되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자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한 템포 쉬고 대신에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과 같은 횡보 장세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현재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향후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내 기술주들의 최근 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TSMC의 실적에 따른 국내 기술주들의 투자 전략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TSMC 실적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TSMC가요 그 전분기 대비 늘었어요. 이거 안 늘 거라 생각했는데 TSMC가 늘어버렸거든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TSMC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분기 실적도 거의 살벌했고요. 순이익이 10조 나왔어요. 10조. 우리나라 돈 10조 원.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는 그냥 시원하게 밀려버렸어요. 시원하게. 삼성전자가 거의 삼성전자가 이제 TSMC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TSMC의 2023년 매출액이 95조 나왔거든요. 거의 100조 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25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랑 통신장비 다 합쳐서 해요. 가전이랑 다 합쳐서. 반도체만 따지면요. 이미 TSMC에 밀렸습니다. 지금 올해 2023년 실적 총합 내보면 1위가 TSMC고요. TSMC 무려 순이익 45조 원. 거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거뒀고 그리고 2위가 인텔, 3위 삼성전자 3위로 밀렸어요. 원래 삼성전자 1위였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 우리가 마음 아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종목만 주구장창 보고 있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TSMC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가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났나 봤더니 이 3나노 공정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노가 이게 숫자가 내려갈수록 미세 공정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원래 5나노 공정에서 TSMC 주력인데 이 3나노에서 매출이 15% 잡혔어요. 근데 이 3나노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 놀렸거든요. 너네 3나노 수율도 안 나오잖아. 놀렸는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만 안 나와요. 수율이. TSMC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주로
당연히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관련주니까 삼성전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장비주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빠르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와 대응하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은 빠르게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만 있냐? 이거 말고 다른 걸 보자는 거야 저는. 이거 말고 5글자입니다. 히든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TSMC 납품업체입니다. 유일한 납품업체고 지금 이 종목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이래요. 이 종목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 드리려고 이틀 동안 매수 못했어요. 제가 이 종목. 그 사이에 10% 올라버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 얼마나 사랑하면 제가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매수할 수 있었는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억지로 기다렸어요 계속. 근데 기다린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충분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합니다.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보고 오시죠. 자, 151자리값 매수 체결. 자, 119자리값 커딩. 160 터치. 자, 좋습니다. 자, 16,199자리값 1차 청산 182까지. 자, 184 고점. 자, 터치. 자, 돌파 자리값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199자리값 뚫어주면서 자, 올청. 자, 우스틱 수익 추가드립니다. 자,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커팅. 자, 똑같이 지금 901자리값 자, 43고점 예상했었고요. 지금 자, 여기 한 번 더 힘 받아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다시금 매도 관점 접근. 자, 16,901자리값 1차 청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컷자리 값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포지션 유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접고 다시금 920까지 자, 터치 보여주는 장세. 한 번 더 찌르는 거 보내주고 다시금 재차 잡은 자리값이에요. 자, 이전 고점, 이전 저점 자, 뚫어줬고요. 자, 910 이탈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901 자리값 정리해 보시면 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파동 한번 조금 견뎌야 되는데 자, 조금 매서울 것 같습니다. 어우, 힘 좋네요. 90까지도 이탈 나와줬고요. 81자리값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881 뚫어주면서 자, 1000불 수익. 네,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커팅. 자, 다시금 납품 매도세 나와줬고 자, 지금 자, 29자리값 자, 31자리값이 본절 자리값이 될 거고요. 자, 저점 이탈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조금 더 기대감 내용 자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변동성이 잡히고 본장 기준이다 보니까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 자, 원행 매도세도 나와줄 수 있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어요. 자, 814까지 낙폭 가져왔고요. 자, 811 자, 810구간 자, 801자리값 1차 청산 자, 809 805 802 자, 1차 청산 30호 자, 600불 자리값 준비하실 분들 자, 801 자리값까지 터치 자, 800 언더 돌파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1차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수익 전환 잘 가져왔죠. 자, 790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얘는 최대치 60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61자리값 올청대기입니다. 자, 매도세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단기 터치로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힘이에요. 17 자, 이전 저점 돌파 자, 81자리값 자, 1000불 확보
항상 전저점 깨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값에서는 이렇게 자리값 포지션 대행 자리값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크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간다라고 하면 그냥 뻗어줘야 돼요. 자, 60일 자리값, 올청 자리값 같이 걸어 두시고요. 자, 63까지. 자, 2포. 좋습니다. 자, 61 터치. 자, 1,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81. 자, 강하게 돌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요거 본절 자리값 조금 아쉽긴 하죠. 자, 81 자리값 터치. 자, 지금 49 자리값 커팅. 자, 전고 부근 때까지 힘있게 올라왔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서 굳이 딱 손절가 한 틱 차로 더 깨면서 자,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본절 자리값. 자, 힘있게 올라와주는 2차 파동이에요. 그쵸? 자, 296까지 자,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자, 재차 잡은 자리값 81 자리값입니다. 자, 고점에서 재차 매수 체결 받는데 자, 지금 310까지 13.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5 자리값 17. 자, 두티. 자, 19 자리값 올청. 자, 18까지 좋습니다. 40티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오일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본다라고 하면 지금 74달러대까지 상승 보여줬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상승 흐름 자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리스크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원하는 수치까지는 강한 상승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78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관값 조정을 받아주면서 상승과 하락폭에 대한 명확한 자리값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주요 지지 구간이나 내용 해석을 가져갔었던 부분 자체를 이탈하면서 리테스트 결과 자리값이 지금 좀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10달러대까지 낙폭을 추가적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좀 매도 대응으로 조금 추세 전략 바꿔서 일단 대응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지금 17,400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난을 치면서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 17,0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7,160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고점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제 좀 시장이 꺾이는지는 다음 주 일단 월화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최근 낙폭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자리값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이 자리값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89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